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락석회 이연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초등 저학년 학생들과 함께 본격적인 역사 공부 시작 전에 워밍업으로 읽을 수 있는 책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 보통 초등학교 4학년 5월 내지는 6월이면 한국사 공부를 시작합니다. 4개월 정도 긴 플랜을 잡고 한국사 통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렇게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말쯤에 한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가 필요해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인물을 통한 역사의 이해, 시간 개념, 그리고 과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과학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은 결국 인간이 문명을 창조해내고 과학 기술로 자연에 적응하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기초 상식 그리고 사회에 대한 기초 상식을 공부한 아이들과 함께 한국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전문적인 과정을 밟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무작정 시작하는 것보다는 쉬운 단계에서, 예를 들면 전래동화, 그 다음에 민요, 민속놀이, 세시풍속, 이러한 여러 문화적 요소부터 아이들이 익숙해지면 역사 공부에 보다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제가 이번에 추천해 드릴 책은 이선비 시리즈입니다. 1권부터 10권까지 나와 있는데요. 표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인공 이선비가 각 시리즈별로 재미있는 모험을 하면서 조선 사회의 다양한 규칙, 규범, 사회 제도, 직업, 그리고 그 당시의 어떠한 전통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아이들은 이선비를 따라서 같이 모험을 하고 이동을 하고 난관에 부딪히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조선 사회, 특히 조선 후기 사회의 분위기,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관념, 사상 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요, 마지막 10권 지도를 그리다입니다. 물론 지도 하나만 가지고도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상당히 많죠.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1402년도에 그려진 지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려망국 전도 그리고 김정호 선생님의 대동여 지도까지 지도 하나만 가지고도 조선 초기, 중기, 후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그들의 성리학적 개념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그렇게 자세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조선시대 때 지도가 어떠한 역할을 했고 어떠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선비와 함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선비 시리즈의 첫 번째는요, 한양에 가다라고 해서 이선비를 통해서 한양이라는 조선의 수도가 어떠한 문화적, 정치적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권에서는요, 성균관에 들어가다라고 해서 조선시대의 과거시험 제도, 또 남성으로서 양반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고 과거시험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한 인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3권에서는요, 한옥을 짓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주거생활, 초가집부터 시작해서 한옥까지 조선의 어떤 주거 공간이 가지고 있는 미학적 의미와 실제 건축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권에서는요, 이선비 혼례를 치르다, 관혼상제, 4개의 커다란 조선시대의 인생에 있어서의 통과 의례를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그 중에서도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번째는요, 이선비 과학을 배우다라고 해서 조선의 과학, 특히 농사와 천문학과 관련된 과학 이야기가 재미있게 펼쳐집니다. 6번째, 이선비 암행어사가 되다라고 해서 실제 암행어사의 역할, 그들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탐관오리를 추적해내고 탐관오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조선 정부의 노력이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선비 한의학을 펼치다. 예, 재미있죠. 지금도 양약, 한약해서 한의학은 동양에서 중요한 의학기술 중에 하나인데 조선시대 때 한의학이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발전을 했고 약초로는 어떠한 것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선비, 장터에 가다. 예, 이선비 시리즈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 후기 이야기입니다. 왕으로 따지면 영조, 정조, 순조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조 바로 전, 경종 그 전 숙종 시대부터 상평통보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하고 장시라는 게 발달하면서 전국에 1000여 개가 넘는 장시가 발달하죠. 예, 조선 후기 이러한 어떤 기초 자본 형성과 장시의 형태의 모습을 통해서 상업활동을 재미있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 이선비 의궤를 만들다. 의궤 하면 딱 떠오르시죠? 정조. 정조가 수원 행궁에 행차를 하거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마다 화원들이 모든 행사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고 참여한 인물, 사용된 비용 뿐만 아니라 쓰인 재료까지 꼼꼼하게 적어놓은 의궤죠. 조선의 기록 문화를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도를 그리다. 지도 장인의 삶, 그리고 그들이 왜 지도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지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는지 조선 지도의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선비 시리즈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아직 본격적인 역사 공부 이전에 워밍업으로 읽기에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 4학년, 중학년 학생들도 부담을 갖지 않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한국사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4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했을 때 정치가 35%, 문화가 35%, 총 70%죠. 그 다음에 경제와 사회가 각각 15%씩, 그래서 총 100% 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을 때 사실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가 문화 파트입니다. 5000년 역사의 방대한 유물유적을 전부 다 경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편안한 책을 통해서 가랑비에 옷이 촉촉하게 젖어 들듯이 사회, 문화, 인물, 제도, 여러 가지 과학기술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선비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한국사 기초 잡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동락석회 이연숙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